던지냐 들어가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원구성 협상이 국회에서 한창입니다. 그런데 18개 상임위 중에 7개 상임위 국민의힘에서 받아라 마라 민주당과 지금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에 국민의힘의 선택만 남은 것 같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 그냥 민주당한테 다 줘버리냐 아니면 지금 들어가냐 7개라도 챙기고 들어가서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선택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한국일보 3년 기사 일단 먼저 보시면요. 최종 협상도 빈손, 원구성 빈손으로 끝이 났다라고요. 오늘 의총이 변수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일보 3면이 기사를 썼습니다. 주말 사이에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있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 이상 만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면서 만나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내 분위기 좀 살펴보면요. 당내 의견 분분하다. 그런데 싸워야 한다는 복귀파, 강경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강경파가 혼재돼 맞서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지난 금요일이죠.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계기로 복귀파 의견에 조금 힘이 실리는 것 같다. 최상병 청문회에서 여당이 너무 아무 역할을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국회에 들어갈 때라고 했다라는 익명의 인터뷰와 함께 나경원 의원의 비슷한 입장도 좀 실려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러면 7개라도 좀 받고 들어가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지금 한국일보 3면 기사예요. 실제로 여당 내 분위기도 이렇다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할 만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벽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벽하고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7개 상임위원을 가져와야 한다. 상임위원회 물론 뭐 법사위가 제일 중요하겠죠. 운영이 과방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다른 상임위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임위를 포기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민주당의 독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할 게 뭐가 있어요? 상임위에서도 배제되고 본회의에서는 뭐 압도적인 야권 표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밖에 나가서 농성만 할 겁니까? 특위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왜 존재하느냐?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법사위에서 지금 최상병과 관련된 청문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건 코미디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내주고 저지는 안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그걸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원맨쇼 하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그런 책임감, 사명감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21대 국회의원 때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들어가서 당연히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 다 통과시켜야 하고요. 거기에 주장을 해야 합니다. 말이 먹히지 않을지라도 당연히 민주당을 적으로 삼아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포기해버리면 국민의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강경투쟁을 해야 하냐, 국회에 들어가야 하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할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국민의힘이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계속 바깥에서 원내에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관료 출신이라서 약간 좀 온건한 이런 입장으로 좀 이제 성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근데 아직까지 명분이 없기 때문에 복귀할 수 있는 뭐 시점은 약간 예상하기 어렵지만 명분만 생긴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명분을 지금 한국일보 3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상 변호사님이 코미디였다라고 하셨는데 조선일보 4면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해병대원 청문회 후폭풍, 조롱과 모욕, 코미디 본 듯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멘트가 나오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니오마다 어렵습니다. 하지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임기훈.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10분간 퇴장하세요.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대단한
도망가려고 이때 사표 낸 거예요. 그리고 있습니다. 사표는 배경은 탄핵 때문에 그랬습니다. 잠시만 위원장님 잠깐 시간 정지해 주시고. 잠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겁니다. 퇴장하세요.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 쉬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입니다.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습니다. 예, 10분간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이 장면이 굉장히 반복이 됐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너무 민주당 판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라는 이 씁쓸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수미 평론가님, 저 장면들이 이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에, 그러니까 7개 상임위원장을 받는 것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충분히 명분이 될 수 있는 거고, 민주당 의원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저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당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선일보에서는 조롱과 모욕 코미디라는 표현을 민주당 의원들한테 썼는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 국민들이 조롱과 모욕 코미디라고 느낀 것은 저 자리에 나와 있는 증인 일부가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수사와 재판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아예 처음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했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국회에서 위증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서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그 기피 행동인 거고, 이런 현장에서는 사실 여당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증인들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질타를 국회의원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여당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도 이 사건의 본질이라든지 진상 이런 거 따져 물을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구성 안 됐다고 여기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당도 질타를 받아야 될 일이고, 이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원내 들어가서 일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이 말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이 청문회는 저는 대표적으로 여당이 이번에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오늘 의총이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네 분이 아마 7개 상임위원장 다 받을 거다.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받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 네 분의 예측이 맞는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네 분의 예측이 맞는지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